네, 어제 하루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사적 모임 인원은 4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거리 두기는 2주 더 연장됐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는 4,875명이고 지금 위중증을 보니까 11일 연속 1,0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75명은 4,000명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수목금토 이 주 중에는 진단검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항상 수요일, 목요일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주 중에 4,000명대가 나온 건 이번 달 들어 처음이에요. 어제보다 소폭 줄었지만 예. 실제 지난주 금요일에 6,233명에 비해서는 1,348명 줄었기 때문에 감소 추세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중증 환자가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89명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사망이 또 108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명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이긴 하죠. 예,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지만 예, 사망자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사망자 수가 역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109명이었던 것 다음으로 108명이 두 예. 번째인데 문제는 이 사망자가 12월 달에만 1,905명, 즉 지난 거의 2년간의 누적이 5,563명인데 여기에 34.2%가 이 한 달간의 사망을 하셨고요. 11월까지 합치면 거의 반에 들어갑니다. 2,7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좀 더 떨어지지 않으면은 위기 상황이 끝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역 당국도 최근 들어서 이제 위험 지표를 더 이제 무게감을 두고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다른 것도 확진자도 봐야겠습니다만 위중증 환자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런 속도라면 우세종이 되는 것도 좀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 숫자만 보면은 어제 하루 269명 늘어서 894명인데요. 예. 굉장히 늦은 속도죠. 그렇지만 이 894명이라는 게 실제는 훨씬 더 많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부터 이 변이 특이 PCR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이고 실제로 오미크론이 유행이 확산된다면은 전체 확진자 수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된 것이 물론 24일 날 귀국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12월 1일 날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예. 이 확산 속도는 빠르지는 않게 보이지만 실제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는 확진자 중에서 한 1.8% 정도 오미크론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것이 1.8%에서부터 50% 이상을 넘어가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뭐 3, 4주에 50% 이상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미국은 30만 명, 40만 명 이런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1월 달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7, 8천 명 단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여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시간을 번 만큼 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루 새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 269명 급증하다 보니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당장 다음 달에 10,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동시에 이렇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오히려 어떤 중증도에 있어서는 내려가서 일상 회복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좀 혼재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적은 수이긴 하지만 많이 늘어나면서 델타랑 치환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만약 델타보다 위중증화율, 입원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면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볼 때에는 델타랑 오미크론이랑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오래 있으면서 오미크론은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일반 병실들이 많이 부족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재택 치료 또 치료까지 아니더라도 이건 관리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무증상으로 격리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확진자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계속 나온다면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확진자가 14,000명 정도가 정부 예상대로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병상들이 확보가 잘 될 수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 한 범위 안에서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방역 완화 또는 일상 회복까지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거리 두기를 좀 유지를 해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가 14,000명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그만큼 감염력은 상당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뭐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만 해도 공기 감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예. 이 오미크론인 경우는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량도 굉장히 많고 감염력이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의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우리의 거리두기만 갖고서는 이 확산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역학조사를 아무리 빨리 한다 할지라도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역학조사의 이 여러 가지 방침들도 좀 바꿔서 가능한 한 고령층들이 감염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학조사를 위주로 하고 혹은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학조사가 지금 필요한 시기로 보여서요. 예. 지금 5,000명, 6,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역학조사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혀서 실제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다 격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초점을 바꿔서 앞으로의 우리 방역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체제를 어떻게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 지금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늦어지는 만큼 시간을 번 만큼 우리가 이 시기에 그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의료 역량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은 그런 준비 기간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병상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전국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시간을 버는 것을 보면 아직 위기를 넘겼다고 보기엔 좀 이른 겁니까? 일단 제일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 병실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병상 대기 환자가 없다는 것이 제일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환자 병상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 지금 우리가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오미크론의 유행이라는 것이 과연 입원 환자라든지 위중증 화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우리가 직접 리얼월드 데이터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2주 연장 조치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2주 이후에 또 아마 연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느 예. 정도 완화를 해야 할 것은 분명한데 그때 이 오미크론의 유행 양상을 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재택 치료의 그 매뉴얼 같은 것들 또 임시 병상 같은 것들을 얼마나 융통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느냐. 즉 지금보다 더 많은 일반 병상들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예. 확진자가 뭐 예를 들어서 14,00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환자 수가 나왔을 때 과연 임시로라도 좀 병상을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서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병상 회전율은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오미크론은 특이하게도 입원 재원 일수는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지라도 완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입원했을 때 격리 기간이 10일 정도 되지만 이것들을 완치됐을 때 사실은 입원 병상이 아닌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전원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을 이미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오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발표를 하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방역 패스 의무화가 되는 어떤 곳들 중에 백화점, 대형마트도 포함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3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이거든요. 방역 패스를 통해서 접종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지금 예방 접종 완료자가 83% 정도 됩니다. 예. 예, 결국은 17% 정도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60세 이상들의 안 맞은 사람들은 한 7, 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를 시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안 맞은 사람들이 이 방역 패스의 불편함 때문에 더 접종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좀 아직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 그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이 방역 패스로 인해서 감염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또 그 17세 이하의 12세부터 17세 사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2차 접종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역 패스를 시행했을 때 더 많이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 좀 그런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강제 접종이라는 의미도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서 예.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학생들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은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이 학생들 중에서도 좀 약한 학생들은 꼭 접종을 받아서 감염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미접종자들의 그 감염 또는 중증으로 가는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지금의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감염되었을 때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이 접종받았을 때의 이득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를 못 간다면은 이 불편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막 없지는 않아 생길 것으로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도 나온 김에 잠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학원을 대상으로 접종 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일단은 1월 중에 개정을 하면서 이 학생들은 사실은 이 핸드폰 같은 것이 없는 없을 휴대전화도 수 없는 있죠. 학생들도 예. 있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이런 접종 증명도 다 확인을 해주겠다는 것과 사실 그건 매일 들고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확인을 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이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2차 접종이 완료이고 예. 3차 접종은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확인을 함으로 해서 편리하게 방역 패스로서 학원을 갈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인데 예. 사실 뭐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1월 달부터 지침을 개정을 하고 3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한 달간은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4월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이것이 과연 학부모들하고의 그 소통이 잘 돼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즉 학원이라든지 독서실까지 좀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12세, 13세 아이들이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전부 학원을 독서실을 못 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직은 좀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 내년부터 백신 접종이 또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물론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만 일련의 이런 청소년들 소아 관련해서 이제 강제 접종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12세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파이자만 그 접종이 승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자 전용량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새로 돌아오는 해 12살이 되는 아이들은 12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11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양을 줄여서 3분의 1을 접종받게 되거든요. 근데 12세가 바로 된 아이들이 좀 상대적으로 체구가 왜소하다든지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그 접종받는데 굉장히 그 부작용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2세는 아마 그 대상에서 방역패스 접종 그 적용 대상에서 빼주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12세뿐만 아니라 13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간 1학년 아이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12, 13세 특히 15세까지의 접종률이 지금 50% 정도 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예. 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사실은 16세, 17세만 해도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접종을 많이 받았거든요. 70% 이상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예방접종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세부터 15세까지 과연 이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뭐 영국도 최다 수치로 13만 명이나 나오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다행인 것은 이런 폭발적인 확진자 수가 나오는 반면에 입원 환자의 수라든지 또는 사망자 수는 영국의 경우도 100명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면서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상대적으로 그 중증도는 상당히 약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같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우리나라에 들어온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수를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환자들도 사실은 경증이 대부분이고 위중증으로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그 상황이 앞으로 한 1, 2주 후에는 우리나라에도 닥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이 먹는 치료제가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는 들어올 예,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의 그 먹는 치료제들의 효과라든지 부작용 사례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떤 우선순위로 투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잘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